근데 사람 욕심이란 게 끝이 없다고. 이 나폴레옹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가 된 것까진 좋은데 결국 그러면서 프랑스는 이제 공화정이 아닌 제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고 나서 나폴레옹은 더욱 큰 야망을 품게 돼요. 그래서 이미 혁명전쟁으로 프랑스 영토가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 요거를 아예 이 기회에 싹 다 유럽 대륙을 통일을 시켜버려야겠다. 요런 식의 이제 야망을 가지게 된 거야. 솔직히 나폴레옹이 그럴만했던 게 당시 이때까지 나폴레옹이 전쟁을 해가지고 져본 적이 없거든. 매번 이겼거든. 그게 사실상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게 됐던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고요. 나폴레옹은 이걸 계기로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정복전쟁, 주위 지역을 이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유럽 대륙의 모든 나라들을 직간접적으로 항복을 받아. 그러니까 나라 자체를 아예 멸망을 시켜버리든가, 멸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 왕자리에 나폴레옹의 가족을 앉힌다든가 이래가지고는 사실상 허수아비 국가? 약간 나폴레옹이 직접적 프랑스 땅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폴레옹 명령에 의해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럽을 이제 재배를 하려고 하게 되는데, 이 유럽 대륙 웬만한 지역을 다 건드리고 나니까 하나 거슬리는 지역이 있네요. 바로 프랑스 가장 최대의 라이벌이죠. 유럽이긴 유럽인데 혼자 좀 떨어져 있는 나라가 있어. 바로 영국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 기회에 영국을 끝장을 내보자.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자, 괜히 건드렸어요, 나폴레옹. 이때 영국은요, 정말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이전 시간에 미국 혁명할 때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이때 영국이 낀 전쟁 중에 진 적이 없다고. 실은 이때 영국은 지들끼리 나중에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될 산업혁명, 요게 한참 진행 중이어서 굉장히 나라가 투자가 많고 발전 중이다 보니까 바깥에 식민지를 대상으로 경영하느라 바빠서 여기서 이제 장사하고 돈 버느라 바빠가지고 유럽 내부 문제를 좀 등한시했거든. 그래서 나폴레옹 네가 뭔 짓을 해도 우린 상관없어. 우리는 알아가서 놀 거야. 그래서 영국이 이제 지들끼리 막 발전 중이었는데 나폴레옹이 정복전쟁을 하겠다라는 이유로 영국한테 찝적을 내기 시작한 거야. 영국이 아니 이 시키가 우리가 미국 좀 봐줬다고 진짜 우리가 약골인 줄 아네 하면서 영국은 섬나라니까 당연하지만 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트라팔가 해전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해전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트라팔가 해전을 이끌었던 게 영국에서 넬슨 제독이라고 우리나라의 이순신의 비유가 되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 그 우리나라에 이순신 동상 있는 것처럼 그 동상 서져 있는 아저씨가 이 넬슨이란 사람이거든요. 이 이순신하고 비유가 된다는 얘기는 싸움을 끝장나게 잘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넬슨 제독의 활약으로 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덕분에 프랑스는 영국한테 시비를 걸 수 있는 그 상황이 못 되게 돼요. 나폴레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첫 패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쫀심이 상했던 나폴레옹이 영국을 더더욱 용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영국을 이제 쫄리게 만들려면 일단 영국이 왜 우리한테 이겼나 보니까 돈이 많거든. 지금 영국이 산업혁명이니 식민지니 돈이 많거든. 이 돈이 일단 쫄려야 영국이 우리한테 무릎을 꿇겠다 싶어서 프랑스 딴에는 머리를 굴렸어. 나폴레옹이 오늘날로 치면 경제봉쇄에 해당하는 대륙봉쇄령이라는 걸 선언을 해요. 대륙봉쇄령. 말 그대로 유럽 대륙을 봉쇄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영국아 너 이제부터 우리 유럽하고 장사 못해. 유럽하고 교류 못해. 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진짜 딱 옛날에 그 트럼프가 북한 대상으로 했던 경제봉쇄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영국이 유럽 대륙하고 장사를 하고 싶어서 프랑스야 미안해 이제 쫄려가지고 이렇게 겁먹을 줄 알았는데 되게 웃겨요. 영국이 손해를 보긴 보는데 영국 입장에선 이때 유럽 대륙보다 더 중요한 건 식민지였거든. 아니 우리는 식민지랑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준은 돼. 물론 옛날보다 돈 버는 건 줄겠지만 유럽 대륙한테 장사를 못하니까 그래도 급한 불은 식민지에서 끌 수 있어. 그래서 영국은 이 대륙봉쇄령으로 별로 아쉬워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 대륙봉쇄령으로 똥줄이 탄 게 누구냐? 유럽 대륙이에요. 이 유럽에 있는 이제 러시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똥줄이 타는 거야. 왜 영국하고 교류 못하게? 이러면서. 왜냐?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때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나라거든. 다른 나라들보다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실은 이때 제일 잘 나갔던 나라가 영국이야.
오만 나라들이 제일 사고 싶어하는 물건이 메이드 인 잉글랜드, 영국산이야. 이런 상황에서 영국 물건을 못 사게 하니까 돌아가시겠는 거야. 특히 여기서 가장 힘들었던 나라가 바로요, 러시아인데요. 왜 러시아가 힘들었느냐? 자, 여러분, 일단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거. 날씨가 춥죠? 그것도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엄청 춥죠? 엄청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옷이 두꺼워요. 이때 러시아인들이 주로 잘 입었던 옷이 털옷, 모직물인데요, 여러분. 모직물 하면 떠올라야 되죠. 자, 엘리자베스 1세 전후부터 해가지고 영국에서 굉장히 발달했던 산업이 모직물 산업이고요. 물론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주류가 모직물보다는 다른 분야로 발전을 하긴 하지만 역시 압도적으로 영국의 모직물이 굉장히 수준도가 높아요. 기술력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러시아는 영국으로부터 양털은 물론이거니와 이 모직물 수입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았거든. 이게 없으면 러시아인들 얼어 죽어요. 추워가지고. 근데 갑자기 영국 물건을 사지 말라니까 영국으로부터 이런 걸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얼어 죽으라는 얘기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반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워낙 나폴레옹이 무서우니까 이 러시아가 대놓고 나폴레옹한테 욕은 못하고 결국에는 편법을 쓰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밀무역이라고 불법적으로 몰래 하는 무역. 이걸 통해서 이제 모직물을 몰래 수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폴레옹한테 안 걸릴 수 있을 거라 믿고. 근데 이게 웬걸? 워낙 나폴레옹이 이때 영국한테 빡친 게 크다 보니까 이 대륙봉쇄령 감시를 엄청 철두철미하게 하거든요. 이 밀무역 하던 게 딱 걸려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또 이게 괘씸한 거야. 러시아 이놈의 새끼들! 감히 내 말을 어기다니!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러시아에게 대륙봉쇄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이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해서 러시아 수도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러시아 수도가 바로 지금도 수도인 모스크바가 되겠고요. 그래서 모스크바까지 프랑스군이 원정을 갔다고 해서 모스크바 원정이라고 하는데 당시 러시아는요. 군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 좀 떨어지는 편이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이 전쟁을 되게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스크바를 갔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러시아인들이 생각보다 머리를 굴려요. 가만 보니까 곧 있으면 겨울이거든요. 가뜩이나 추운 러시아가 더 추워지는 시기예요. 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우리로 치면 청야전술 같은, 그러니까 수도를요 싹 비워버려요. 먹을 거, 뭐 입을 거 싹 비워버리고 수도도 불태워버리고 숨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에서 뜯어먹으면서 이제 모스크바를 털어버리려고 했는데 털 게 없는 거야. 이미 다 불태우고 도망갔어. 근데 그 상황에서 겨울이 온 거야. 추워 뒤지겠네. 실제로 나폴레옹 군대가 추위 때문에 동상으로 전투로 죽은 군인보다 추위로 죽은 군인이 훨씬 많았어요. 그 틈에 러시아가 뒤에서 습격을 하게 되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손쓸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군대 전체 중에 5분의 1인가? 요것만 살아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패배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심지어 내가 아까 러시아 군대 수준이 높다고 낮다고 낮은 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이 패배를 했다라는 거야. 이 소식을 들은 유럽의 각 국가들이 나폴레옹이 이렇게 진다고? 하면서 이제 나폴레옹도 마탱이가 갔구나. 나폴레옹이 옛날에 그 나폴레옹이 아니구나 하면서 얘 싸워볼 만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나폴레옹은 무력을 통해서 당시 유럽 대륙을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무력이 약해지자마자 각지에서 반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폴레옹 패배의 시작점을 낳았던 영국을 중심으로 그래 나폴레옹 이 기회에 다시 몰아내보자 하는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프랑스 동맹이 구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구성이 됐다면 이번엔 영국 중심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나폴레옹을 견제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진짜 마탱이가 갔었나 봐요, 나폴레옹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나폴레옹이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 반프랑스 동맹 국가에게 붙잡혀서 프랑스에 있는 엘바 섬이라는 작은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바 섬에서 이제 귀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폴레옹 어록 중에 굉장히 유명한 어록이 있죠.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고. 물론 이거 알프스 넘을 때 한 얘기긴 하지만 이 아저씨가 이 엘바 섬에서 탈출을 해요. 이 동맹국의 간섭 감시를 뚫고 그래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황제로 복귀를 해. 다시 즉위를 하고요. 그러면서 야 내가
잠깐 마탱이 갔을 뿐이야. 다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을 지배해주겠어. 그래서 다시 또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의 한 100일 정도 이 황제 지위를 유지를 하다가 결국 막판에 워털루 전투라고 유명해, 이 전투가. 이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배를 하게 되면서 다시 반프랑스 동맹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결국 여기에서 이번에 좀 더 큰 섬인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 이제 갇히게 되고요. 이 섬에 갇힌 채 나폴레옹이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 나폴레옹이 고질병 중에 하나가 위장 질환이 되게 심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위장 질환이 귀양 생활 중에 덧나서 위암이 돼가지고는 결국에 여기에서 쓸쓸하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요. 이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나폴레옹을 제압했던 이 반프랑스 동맹 세력이 반프랑스 동맹이니까 자, 이 사람들은 혁명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혁명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도 있는 빈체제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겠고요. 결국 이래서 혁명 정신을 어쨌든 인정을 해줬었던 이 나폴레옹이 몰락을 했기 때문에 이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완벽하게 프랑스 혁명이 이제 끝이 났다. 라고 많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쉽게 프랑스 혁명은 긴 이제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나폴레옹 몰락과 함께 끝이 났던 프랑스 혁명이지만 나폴레옹 몰락이 곧 프랑스 혁명 디 엔드예요. 그렇지만 이 프랑스 혁명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머리가 지끈지끈거릴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났죠. 결국 이 프랑스 혁명은 뭔가를 남기고 끝이 났다라는 거야. 그냥 끝난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아깝게도 교과서에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선생님이 학습지에만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시면요. 일단 앞에서 본 내용이지만 이 프랑스 혁명 덕분에 완벽하게 봉건제의 찌꺼기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구제도라고 불렀던 실은 이게 이제 프랑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 여기저기에 이러한 찌끄레기들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이 결국 전 유럽을 지배하면서 프랑스 혁명 정신을 퍼뜨렸다고 했잖아요. 나폴레옹 법정 같은 걸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봉건제 찌끄레기들이 싹 다 소멸을 합니다. 싹 다 사라지면서 이제 완벽하게 근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지 기반이 마련이 되고요. 그래서 그 오늘날 시스템에 맞는 오늘날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국가의 형태가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의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프랑스 혁명 정신, 자유, 평등, 우애라고 했었죠. 요 정신이 여기저기에 퍼지게 되면서 특히 사람들이 이때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요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유럽 전역에 자유주의라는 이념이 확산이 돼요. 이 자유주의 안에 실은 이 평등 우애도 들어가요. 그래서 자유주의 정신이 확산이 되고요. 동시에 이 나폴레옹이라는 강력한 지배자로부터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 우리 민족 하면서 이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또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요거는 구체적인 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러한 새로운 이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게 전 유럽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 나폴레옹이 유럽 전체를 지배했던 데에다가 프랑스는 우애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전 유럽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근데 얘들아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나폴레옹이 몰락했어요. 반프랑스 동맹이라고 불리는 즉 프랑스 혁명을 거부하려고 했던 억압하려고 했던 세력들이죠.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자유주의 민족주의와 어울린다 싸운다? 싸울 수밖에 없는 세력들이에요. 요것 때문에 뒤에 유럽에서 큰 또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요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건데요. 자, 바로 요게 프랑스 혁명의 영향 때문에 요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